자, 이번엔 토픽 6 이어서 소비자 행동으로 가겠습니다. 소비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고객이란 말은 많이 했는데 소비자란 말은 많이 안 했군요. 컨슈머 비헤이비어. 컨슈머. 뭐를 컨슘한다? 네. 컨슘한다는 얘기는 소비한다는 거예요. 바로 엔드 유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제품을 이렇게 사서 내가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컨슈머는 소비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니고 바로 나의 개인적 소비라는 거예요. 즉 비사업적 소비를 하는 구매자가 바로 컨슈머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RSTP MMIC에서 R, 즉 분석에 해당하는 파트겠죠. 자, 소비자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비사업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밀가루를 사더라도 제가 밀가루를 사서 우리 아들 빵을 해주려고 샀어요. 그러면 저는 소비자예요. 근데 제 옆에 있는 홍길동 씨가 이 밀가루를 사가지고 지하철역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같은 밀가루를 샀지만 그 사람은 비즈니스 소비자예요. 비즈니스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컨슈머 마켓과 비즈니스 마켓은 다르다. 목적에 의해서 분류된다. 제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1. 개인적. 2. 사회적. 3. 문화적. 개인적은 저 개인, 각각의 개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소득,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인종,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이죠. 사회적은요. 사회적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한 구매 영향이에요. 세 번째, 문화적은요. 사실 문화적과 사회적은 연관이 있죠. 하지만 사회적은 관계라고 한다면 문화적은 좀 더 넓은 위의 사회가 관계 위주의 사회라면 아래 나오는 문화적인 거는 지금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의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은 우리 사회, 큰 사회가 물려받은 모든 것이 문화적인 거거든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어른한테 존댓말 쓰고 약간 좀 뭐 이렇게 권위 의식,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상하 관계 중시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문화적인 거죠. 그리고 뭐 안 튀려고 하고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문제 풀어볼까요? 나이, 성별, 직업의 영향은 개인적, 문화적, 개인적이죠. 두 번째, 이거 제가 겪었던 사례인데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위에 부장님이 아니라 상무님이 어떤 담배를 피시니까 부장님도 바꾸고 과장님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무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개인과의 관계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 듀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색깔이 무채색, 회색, 은색, 검정색, 뭐 흰색 이런 것들의 비율이 91%래요. 엄청나죠? 다른 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사실 빨간 차, 노란 차 이런 차 너무 튀죠. 튀는 걸 싫어하죠. 우리나라 승용차 색상이 91%가 무채색이다. 이건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것은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문화적 어떤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그렇죠? 나 혼자 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각이에요. 지각이란 말은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perception, 동사로 perceive, 인식하다, 지각하다 이런 데서 나온 명사인데요. 지각, 좀 어렵죠. 지각이란 말도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지각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정보, 자극을 내가 내 식대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말해요. 자, 이를테면 우리 이 간판을 보세요. Selective Perception이라는 이론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Selective Attention, 선택적 주목이라고 해요. 선택적 주목. 자, 이 많은 간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빨이 아파. 이빨이 아프면 저기 가운데 왼쪽 가운데쯤 치과가 보이네요. 이렇게 치과가 보여요. 아니면 내가 당구를 참 잘 쳐. 그럼 당구장 간판이 눈에 잘 띌 거예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아니면 뭐 몸이 좀 허하다. 그럼 뭐 한의원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나의 니즈, 나랑 관계된 자극에 대해 번쩍 눈이 뜨이는 이런 것을 우리는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바로 지각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 좋아하고 그러니까 펩시콜라보다 코카콜라 좋아하죠. 실제 판매량도 코카콜라가 월등히 높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조차 이 콜라 맛을 구별할 수 없어 한대요. 코카랑 펩시랑. 사실 옛날에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 동안 펩시에서 펩시 챌린지 일종의 그 블라인드 시음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펩시가 이겼어요. 꾸준히 펩시가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계속 먹었죠. 이게 시음 대회를 했다는 얘기는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맛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데도 코카콜라를 사 먹었다는 거죠. 즉 맛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인식, 즉 지각은 잡지 못했던 거죠. 누가? 펩시가요. 지각 이론 중에는 잠재의식적 지각, 뭐 다른 말로 식역 하지각이라고 서블리미널 퍼셉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페덱스 같은 로고 보시면요, 요 EX 사이에 보이는 화살표, 뭐 이런 게 이제 뭐 빠른 배송을 상징하는 화살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잠재적인 어떤 그 퍼셉션을, 그 지각을 주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웬디스 햄버거, 우리나라에는 철수했지만 웬디스 햄버거의 저 여자아이 목에 있는 그 뭐죠? 목 부분 보시면 저 부분에 밑에 보시면 MOM처럼 보이죠? 맘, 엄마가 해준 뭐 정성스러운 음식을 연상시키려고 했던 그런 무의식적 장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12년쯤에 구글에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고 허핑턴 포스트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지요. 지각이라는 것은 참 독특해요. 자, 길에서 주운 돈 1억 원, 10년간 막노동해서 번 돈 1억 원. 실질적 가치는 리얼리티는 똑같아요. 리얼리티는 똑같죠. 그런데 지각은 지각된 가치, 즉 인식된 가치는 그 후자가 훨씬 더 그 돈의 뭐죠? 그 절실함이란 면에서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지각이자 인식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물컵 현실, 리얼리티는 물이 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야,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그 사람만의 자극의 해석이죠. 그 사람만의 퍼셉션, 그 사람만의 인식, 지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할 때 뭘 참고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제품이 좋은 거하고 제품을 좋다고 인식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품이 약간 더 좋다고 사람들이 그 제품이 좋다고 인식을 하진 않아요. 약간 재미있는 사례인데, 비타500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꼭 비타민 음료가 아니라도 뭐 일반적인 뭐 벤처기업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제품이 좀이라도 성능이 좋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이렇게 700, 800, 900 비타민 함량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갈아탈 정도로 인식이 바뀌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비타500이 더 내 인식을 잡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비타500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체와 퍼셉션의 차이인 것입니다.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 박사의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인데요. In marketing, percep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reality. 마케팅에서는요, perception이, 즉 지각이 reality, 실제보다 더 중요하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한텐. Because perceptions affect
consumers' actual behavior.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지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지각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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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더 좋은 제품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더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되는 제품이죠. 지각되는 제품.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그 소비자 행동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유도 그래요. 우리가 왼쪽 우유를 많이 먹죠.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훨씬 더 많이 소비하죠. 이 둘만 따로 봤을 때 한 8대2 정도로 제가 조사했었는데 사실 우유로만 볼 때 품질의 차이가 빙그레가 더 좋은 우유입니까? 어떻게 말하면 덜 좋은 우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빙그레 우유는 멸균 우유거든요. 13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끓인 뭐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꽤 긴 시간 동안 끓인 우유예요. 반면 서울 우유는 그 정도로 열 처리를 심하게 하지 않은 우유죠. 그러니까 좌측은 멸균, 우측은 살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말한다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유통기한도 훨씬 길고 상온 보관용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유 정통 우유라고 보기엔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 제품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우유는 훨씬 더 안 팔리죠.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훨씬 더 잘 팔리죠. 왜? 빙그레는 우유의 리얼리티 보다도 이미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더 나은 제품으로 인식을 잡았다는 거죠. 지각을 잡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식, 지각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예요. 소비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품을 산다는 것이죠.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행동. 문제인식은 일단 내가 구매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10년 넘게 탔더니 우리 자동차 고장도 잦고 연비도 떨어져서 차 좀 사야겠어. 이게 바로 니즈 인식이에요. 그래서 배기량도 여러 어떤 차를 살까, 엔진도 디젤 살까, 가솔린 살까, 하이브리드 살까, 생산지 독일차 살까, 일본차 살까, 국산 살까, 미국차 살까, 브랜드는 GM, 혼다, 현대, 기아, 르노 알아보고 옵션도 색상도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져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좁히고 그래서 결국 하나의 선택지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대안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 외제차 브랜드 요걸 사야겠다. 이런 브랜드를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사고 나니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괜히 샀어. 이렇게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구매 후 행동이라고 해요. 구매 후 행동은 만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지 부조화라고 말하는 어떤 극심한 일종의 후회죠. 그것도 그런 걸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후 행동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모든 제품 구매 시 5단계를 다 거칠까? 자, 이를테면 어떤 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말보로 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담배 피다가 담배가 다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요 뭐냐면요 문제인식, 담배가 없네, 문제인식. 그 다음 바로 구매로 직행해요. 그리고 끝. 대단하게 후회하고 만족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사든 거니까. 그리고 정보탐색, 대안평가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모든 제품 구매 시 5단계를 다 거치는 건 아니지만 문제인식과 구매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단계겠죠.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문제인식, 대안평가. 정답은 A, 문제인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여도에 대해서 배울게요. 관여도라는 것은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보이는 노력과 시간의 투여 정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를테면 그 정보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시그니피컨트하냐 이런 게 이제 인볼브먼트인데요. 그래서 타임과 에포트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예요. 참치 살 때 막 고민하고 따져보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BMW의 전기차인가 저 차를 살 때 수천만 원 1억이 넘을 수도 있겠죠. 저런 자동차 살 때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영업사원한테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서 알아보지요. 이런 게 하이 인볼브먼트예요. 관여도가 높은 거고요. 동원 참치 같은 거는 관여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전체적으로 컨슈머 비헤이비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